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원래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2028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규제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과세 연기에 따른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파이코인 채굴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이코인 언제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NFT를 이용한 절세 가능한 방법을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가상자산의 과세 문제는 복잡하고 그 속에서 절세 전략을 찾는 건 마치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도 같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파이코인의 절세 방법과 세금 이슈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관리하기 위해 과세 제도를 도입했죠. 이 과세의 목적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파이코인을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과세의 시작과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왜 정부는 갑자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걸까요? 암호화폐는 한때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통제하고 세수를 확보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제 암호화폐의 세금 계산에서 중요한 총평균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한 암호화폐의 평균 매입가를 계산하여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3번에 걸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에 매수한 경우 이 세 가지 가격의 총합을 3으로 나누어 평균 매입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2024년 6월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균법을 이해하는 것은 세금 신고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총평균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총평균법 외에도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자산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가를 새롭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파이코인을 어느 방식으로 매도할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을 먼저 판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1 비트코인을 5만원에 매수하고 10만원에 추가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먼저 산 5만원의 비트코인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매번 여러 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가를 새롭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 비트코인을 5만원에 매수하고 10만원에 추가 매수했다면 이동평균법에서는 5만원 더하기 10만원 나누기 2로 7.5만원이 평균 매입가가 됩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철저한 기록 관리와 손익 상쇄 전략이 중요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먼저 매도하여 손익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매도할 때 손실을 본 다른 자산을 함께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투자자 A가 파이코인을 100만 원에 샀고 200만 원에 매도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는 손실이 발생한 다른 자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함께 매도하여 손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파이코인의 100만 원 이익과 상쇄되어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이처럼 손실 자산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파이코인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가상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5년, 10년 뒤에는 더 많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적 조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절차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금 신고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독일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은 없으며 2025년부터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회피와 절세의 차이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금 회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고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손익 상쇄 전략이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은 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시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누락되면 과세 당국에서 임의로 계산하여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세금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기록 관리와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적 조치가 추가될 수 있죠.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NFT는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그 수익에 대해 과세되지만 NFT는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NFT가 예술품으로 분류될 경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과는 다른 NFT의 과세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NFT의 가치는 그 평가 기준이 다르고 과세 방식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NFT가 예술품으로 분류되면 평가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과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FT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과세 방식과 기준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파이코인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 장기 보유를 통한 절세는 불가능하지만 정확한 과세 구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는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를 정확히 관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죠. 이번에는 파이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시에는 자산을 분산하거나 신탁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속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산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을 한 번에 상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산으로 나누어 상속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이란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인데 이를 통해 상속인이 직접 자산을 상속받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자산을 즉시 상속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되고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분산되어 관리되며 자산을 한 번에 상속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덜할 수 있죠. 또한 상속 과정에서 자산 분산이 이루어지면 상속인 개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죠. 파이코인과 같은 자산이 디파이 거래에서 어떻게 과세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변화를 분석해 봅시다. 현재 디파이 거래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달리 P2P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와 과세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디파이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스마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도 자본이득세와 같은 형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미카 규정을 통해 디파이 거래도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세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디파이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디파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이동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파이 거래의 기록과 추적이 점점 더 가능해지면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각국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된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 투자자들은 디파이 거래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는 매입가, 매도 시점, 그리고 수익 또는 손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내역은 세금 신고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불필요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 신고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세법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을 언제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장기 보유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각국의 규정에 맞게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세금 규정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시기에 파이코인을 매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코인의 세금 이슈와 절세 방법에 대한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코인을 언제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투자 전략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굴하고 투자한 파이코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가 앞으로의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파이코인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